어느 시대에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동족을 상처 입히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더욱더 그럴싸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미 최신 무기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통해 무기업계가 최근 얼마나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은 재생수와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것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후속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편히 감상해주세요. 상상을 뛰어넘는 현대병기 특집 2탄의 시작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AGM-114 헬파이어. 이는 미국의 무기 메이커가 좋아하는 이른바 파이어 앤 포켓의 원리를 실현한 무기입니다. 본래 전투 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ATGM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 개발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무인 항공기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인이 헬파이어를 개조했다는 사실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시간이 지나며 이는 한층 더 독자적인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최신 버전은 이제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고정밀 다목적 포탄으로 진화했습니다. 전투기와 지상 방어 시설 등 어디에서나 발사할 수 있고 모든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불꽃과도 같은 헬파이어의 개조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AGM-114R9X입니다. 공격의 도구로서 일반적인 산탄이 아니라 검을 연상시키는 진짜 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Unlimited Blade Works. 폭발로 흩어진 칼날이 적에게 쏟아집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특수 공격이나 컴퓨터 게임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 무기랍니다. 개발자의 창의성에 감탄과 동시에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것 같네요. 토르 프로젝트. 토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신의 이름 혹은 이를 따서 만들어진 슈퍼히어로.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술적 고출력 마이크로파 작동 응답기를 의미하는 Tactical High Power Microwave Operational Responder의 약칭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 이름에서 두 단어를 생략했어요. 북유럽의 신이 거인을 쓰러뜨리고 있었던 반면 그의 이름을 딴 미국의 병기는 드론을 파괴했습니다. 드론으로부터 군사기지를 보호할 수단이 시급했기 때문에 개발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단시간의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성능을 가진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토르의 원리는 일반적인 손전등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보다 훨씬 크고 빛이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는 전자펄스를 내보냅니다. 버튼을 누르면 토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펄스를 내며 드론을 넉아웃 시킵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무기랍니다. 타라니스. 개발한 무기에 천둥신의 이름을 붙이는 게 요즘 새로운 트렌드일까요? 타라니스는 과거 로마인에게 정복되기 전에 갈리아인들이 믿었던 켈트 신화에서 토르와 동업자격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 신세대 드론의 명칭이기도 하죠. 타라니스를 현대의 전차라고 한다면 과거의 드론은 모두 고대에 활약했던 전투마차와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드론이 아닌 로봇젯이라 불리는 새로운 클래스의 항공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로봇젯은 기존 드론과 달리 지상 오퍼레이터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건 로봇젯의 인공지능이 표적을 선택했을 때 공격 허가를 내리는 것 뿐입니다. 타라니스 AI는 자력으로 표적을 찾아낼 뿐 아니라 작전을 짜거나 자신을 파괴하려는 미사일을 주시하고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속을 뛰어넘는 비행 능력을 갖고 있으며 조종자로부터 떨어진 다른 대륙에서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요한 특징, 그건 바로 레이더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슬슬 무서울 정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스카이넷을 만들었다면 인간에게 반항하는 컴퓨터는 타라니스 몇 대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소 뉴론. 무인 공격기 얘기가 나왔는데 프랑스 회사 다소가 개발한 유럽의 역작 뉴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상당히 미래적인 외관. 마치 전투기의 스페이스 오페라 페이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네요. 물론 전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완수하느냐죠. 이 점에 관해서도 뉴런은 아주 우수합니다. 최대 마 0.8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강력한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타라니스와 마찬가지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이점을 고려해봐도 현 시점에서는 무인기가 인간이 조종하는 기존의 전투기나 폭격기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AI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래의 공군은 자율형 기계대가 아닌 유인기와 무인기를 결합한 형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과 AI의 행동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는 타라니스와 뉴론을 군사력으로 채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레이저 무기 시스템 라-WS. 픽션의 세계에는 다양한 레이저 총과 레이저 포가 등장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살상 능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의 등장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레이저는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의 시력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기 때문입니다. 2017년 유엔은 이런 무기 사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페이저처럼 적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빼앗거나 적의 센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미국의 레이저 병기 시스템 라-WS입니다. 라-WS는 이미 몇 가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강력한 레이저포에는 여러 종류의 발사 모드, 정확히는 방사하는 빔의 에너지량에 따라 몇 가지로 레벨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레벨은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계되어 해적 대책이나 폭동 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반면 최대 에너지에 의한 일격은 적의 장비를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엔진을 태워버리거나 심지어 폭발물을 쉽게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답니다. 고주파 활성 오로라 조사 프로그램 하프. 공식적으로 무기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던 기술. 이를 소개하며 이번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프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구의 전리층과 강력한 전자 방사선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프는 알래스카에 위치하여 안테나와 레이더, 기타 장치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좁은 범위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음모론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하프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의 뜻에 반하는 통치체제를 가진 나라에 가뭄이나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부인했지만 기상무기로서의 하프에 대한 소문은 시설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4년에서 15년까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하프의 폐쇄는 철회되었고 대신 누구나 그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상 병기 개발이 기대에 못 미치고 끝을 맞이한 걸까요? 아니면 이번 음모론은 단순한 헛다리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의 공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아직이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